사업과 속박사고 장창구입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주택분양사업장의 주택보증사고 발생 요인 분석과 분양보증사업장 리스크 관리 대책입니다. 먼저 구성은 서론에서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그리고 연구의 범위 및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이론적 고찰에서는 주택분양보증과 주택분양보증사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현황 정리, 세 번째에서는 보증사고 발생 요인과 지역별 분양보증 현황을 얘기할 거고요. 네 번째 선행연구 고찰에서, 그리고 다섯 번째 사례 분석 대상, 또 사례 사업장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여섯 번째 분석의 결과, 그리고 일곱 번째 참고 문헌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서론에서 연구의 배경 및 목적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주택을 완공하여 분양으로 이행하지 못할 위험이 항상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양보증사고로부터 분양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호국에서 주택분양보증제도가 도입이 되었는데요. 이 도입되었지만 분양보증사업장에서는 보증사고 발생하면 입주가 지연이 되는 물론이고 선납한 중도금이나 선택옵션, 중도금 대출이자 등 보증자 약관에 의해 보증이 제외되며 입주 지연에 대한 지연 보상급도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보증을 한 사업장에 대한 분양보증사고에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 보증공사 리스크 관리 대책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에 대해 알아봐서 선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연구의 범위 및 방법에 대해서는 사고 발생 요인을 일정 기간 동안 주택보증공사가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여 분석을 해서 사업장의 또 보증과 발급 이후에 사업장의 공정률과 분양률을 기준으로 5단계를 세분하여 각 이 단계별 지속적인 보증 사업관리 시에 보증 위험을 관리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연구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 연구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보증한 사업장에 대한 분양보증사고에 미친 요인들을 분석을 하고 보증공사의 리스크 관리 대책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론적 고찰에서 어떻게 보면은 용어의 정리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주택분양보증은 우리나라의 선분양 시스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도용대 피해를 막기 위한 하나의 장치인데요. 1993년 도입된 주택분양보증은 도입 이후에 2013년 말까지 보증금액은 약 608조 4,861억 원이고 보증 세대수는 약 352만 2천 세대입니다. 앞으로 제가 보여드릴 데이터랑 부분에서 보증사업장과 각 지역별 보증사업장과 보증 금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표는 현재 지역별 분양보증사고 세대수를 2013년부터 2020년 6월까지 나타낸 표이고요. 고주택 분양보증사고란 사회통념상 주채무자가 정상적인 주택 분양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각 보증사고 날짜 처리의 약관으로 이 부분을 다 명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들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증사고 발생하고 있는 원인은 그 원인에 따라서 공정중단에 의한 사고나 공정지연에 의한 사고, 건설자의 건설 능력 실에 의한 사고를 세분화할 수 있고요. 다음은 1993년 이후에 2020년도까지 지역별 보증사고 현황인데, 이건 금액으로 나타낸 부분입니다. 이 표는 2013년도부터 최근 2022년까지 나타내는 지역별 분양보증 현황인데, 이제 허브에서 정보를 공개해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가져온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한 연구로서 제가 선행 연구를 분양보증의 위험 예측을 위한 연구로서 남영호 등에 대한 연구를 봤는데요. 공급세대수, 이 선행 연구에서는 공급세대수, 세대별 공급금액 등 사업장 자체의 특성보다는 금리와 같은 시장 환경이나 시공사의 지병 등이 주택개발 사업의 안정성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내용이고요. 그 우정독 등에서 2021년도에 우정독의 논문은 주택가격지수나 자금 지원 여부 등이 모형을 구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본 연구를 선행 연구하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세부상을 봤는데요. 첫째, 선행 연구에서 분석 자료를 활용한 특정 시점의 자료의 경우에 대상 자료를 일정 기간 동안
대한 주택보증공사가 사업장 대상을 해서 분석을 했고요. 둘째로는 주택분양사업장별 고유특성이 주택분양보증 사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사업자의 특성 변수, 지역특성 분석뿐만 아니라 주택분양사업의 유형, 분양주택의 유형, 건축면적상의 분양가, 총건축면적, 수익보증 유무 등 주택분양사업장의 실제 특성을 나타내는 이유를 분석 대상 분석에 포함하여서 분석을 했습니다만 아직 이 구체적인 분석을 제가 아직 더 하지 못해서 나중에 확장 논문으로 더 확장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현재 사례 분석 대상에서는 독점주인 주택보증공사가 분양보증 시장의 개방으로 보증전 보증심사나 분양보증 이해 부실한 사업장 관리가 드러났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광주에 있는 보증 사고 난 사업장을 2년 정도 제가 연구한 결과 제가 재작년에 주택보시 국토교통부나 각종 도시보증공사에 민원을 제기를 해서 그 국정감사 때 이 허브의 부실한 사업장 관리에 대해서 부실한 사업장 관리에 대해서 드러났는데요. 그 부분 내용을 발췌해와서 지금 제 연구 논문에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나름 신속하게 관리하기 위한 사업장 위기 단계별로 우선결정 관리 기준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리고 2016년도 이후 분양보증 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관리가 허술함이 드러났는데 11개 사업장 중 6개 사업장을 분양보증 사고 시까지 정상 사업장으로 관리해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허브에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의 리스트를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제가 확인을 해보고자 합니다. 2015년도에는 강남주택의 보증사고의 경우 허브의 보증심사가 보증심사 자체, 심사 단계에서 부실하게 진행했다는 지적이 나왔고요. 분양보증을 하기 전에 허브는 심사를 진행하는 항목에는 분양성과 사업 수익 능력, 신용평가 등 경영 안정성을 평가를 해야 됩니다만 이 부분에 따라서 이게 뭔가 문제점이 나타나기 때문에 분양보증 심사의 단계부터의 부실함이 나타남을 지적을 해왔습니다. 또 분석 결과에서는 사업 주체와 주택보증공사 사이 보증계약이 체결되면 공급계약서에 주택보증공사의 계좌가 명시가 되며 대금은 주택보증공사가 수령하며 주택보증공사는 사업 주체의 기성에 따라 시행사의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시행사가 시공을 사용할 대금이 임의로 사용하는 것을 막아 분양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주택보증공사에서 보증심사 단계부터 보증관리까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을 연구해서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분양보증 사업장을 분기별 또는 월별 현장점검을 실시해서 사업장을 관리해야 하지만 보증공사가 분양보증 사업장 관리를 하여 확인한 내용을 홈페이지 게재하여 이 부분을 제가 앞으로 좀 이제 보완돼야 될 연구를 해보니까 보완돼야 할 부분이 보증공사가 분양보증 사업장 관리를 해서 확인한 내용을 보증공사 홈페이지에 기재 계약자들이 계약한 아파트의 진행 상태를 알 수 있도록 하여 보증사고 발생하기 전에 미리 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인데요. 제가 이 연구 논문한 이유는 광주에서 발생하는 보증사고 사업장을 2년간 연구한 결과 처음에 도시보증공사의 보증심사 단계부터 보증관리 그런 부분들에 대한 허점들이 너무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리스트에 대한 관리 대책을 어떻게 해서 마련해서 정책적으로나 좀 개선이 됐으면 바람에서 이 부분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